김삿갓 일부 12월의 첫 화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황혼의 아틀리에 TV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 조용히 그리고 깊게 걸어보려 합니다. 바로 조선의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현. 우리는 그를 웃기는 시를 지은 기인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웃음보다 더 깊은 비극과 고독, 그 안에 숨은 풍자의 칼날, 그리고 한 인간의 자책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김삿갓을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웃음을 앞세워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풍자를 앞세워 세상의 위선을 찔렀고 방랑을 통해 스스로를 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줄 시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존심, 고뇌, 유머, 체념, 분노가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김삿갓이 방랑길에서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시춤노래 모든 예술에 능했던 여인, 바로 황진이. 동기생이 단톡방에 올린 그 이야기를 보면 김삿갓이 임진나루를 건너 장단 땅에 들어서며 반드시 참배하고 싶은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이의 묘. 그의 눈에는 황진이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예술과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생전에 내 무덤을 찾지 못하게 길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고 실제로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3일 동안 장단 산천을 뒤지며 그 무덤을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산골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주모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일대 황진이라는 여인의 무덤이 있어? 주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까짓 기생 무덤을 누가 알겠어요? 그 차갑고 무심한 대답 앞에서 김삿갓은 묘를 찾는 걸 완전히 단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죠. 그날 산골짜기 매화가 피고 꾀골새가 울어대는 풍경을 보며 그는 황진이를 향해 시 한 수를 읊습니다. 대주욕과 무고인, 술을 들며 노래하고 싶어도 벗이 없고 일성왕조 독상신, 꾀골새의 울음뿐 마음을 괴롭히네. 과강유서 청동네, 강 건너 버들가지만 싱그럽고 이편 매화 향시춘, 골짜기 매화는 봄 향기 가득하구나. 김삿갓의 방랑과 시가 단지 유머가 아니라 심각한 쓸쓸함과 인간적 외로움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김삿갓의 인생을 연대기가 아닌 본질적 관점으로 따라갑니다. 욕처럼 들리는 시조의 진짜 의미, 삿갓을 쓰고 평생 얼굴을 가려야 했던 비극, 전국을 떠돌며 권력과 위선을 찔러댄 풍자의 기술, 웃음 속에 숨은 철학과 허무,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의 무덤 앞에 올리는 술 한 잔과 황혼의 아틀리에 TV 채널의 주인으로서의 헌시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김삿갓은 웃기기 위해 시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을 빌려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시를 빌려 세상의 허위를 찌른 조선의 가장 인간적인 시인이었습니다. 12월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 웃고 씁쓸해하고 때로는 마음 한켠이 저려오는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를 김삿갓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본명은 김병현.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명을 평생 감추고 오로지 삿갓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삿갓은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자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가리는 심리적 장막이었습니다. 그에게 삿갓은 벌이었고 자책이었고 동시에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정작 김삿갓은 삿갓 아래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속죄하듯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김삿갓을 절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풍자를 웃기려고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풍자는 웃음 뒤에 쓴맛이 남습니다. 김삿갓의 시에는 그 시대 양반들의 위선, 권력의 부조리, 허세와 공허함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한자 한 글자, 발음 하나, 어울리는 글꼴까지 모두 다 계산된 풍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그의 시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의 시를 사랑했습니다. 풍자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걸 시로 해낸 사람입니다. 그의 방랑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상의 묘 앞에서 울며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지배한 죄책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잘못 비방한 자신의 조상을 위해 평생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방랑은
토피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아주 깊게 다룰 겁니다. 김삿갓이 떠돌던 시대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깊어지던 혼란기였습니다. 양반들은 체면과 예법을 지키느라 진짜 얼굴을 잃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삶에 시달리느라 희망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누구보다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삿갓 하나를 쓰고 조선 땅을 걸으며 사람들의 속마음과 세상의 허위를 시로 기록했습니다. 김삿갓의 시는 단순한 방랑객의 발걸음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의 초상화였습니다. 다음 주 2편에서는 그의 욕같은 시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